단식은 완전히 굶으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단식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음식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태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왜 그 음식들에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은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엇이 단식을 깨뜨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상충되는 정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단식을 망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한 전문가는 블랙커피가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커피조차 단식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단식 중에 사골 국물을 추천하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단백질이 단식의 모든 이점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의 단순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허용되는 음식과 금지된 음식의 목록을 외울 필요가 없으며 각 권장사항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음식을 멈추면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은 설탕인 포도당으로 움직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포도당은 혈류로 들어가 세포에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음식이 쉽게 공급될 때 우리 몸이 선호하는 연료원입니다. 하지만 음식 공급이 중단되면 몸은 다른 연료원을 찾아야 합니다. 몸은 단순히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수천 년 동안 기근과 식량 부족 상황에서 인류를 생존하게 했던 비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바로 저장된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은 그 지방을 가져와 케톤이라고 불리는 분자로 전환하며 이 케톤은 뇌와 신체를 위한 대체 연료원이 됩니다. 실제로 단식 중에 케톤은 뇌의 에너지 요구량의 최대 70%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뇌가 포도당보다 케톤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단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로 몸이 지방을 태우고 케톤을 생성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 몸이 저장된 지방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절하는 하나의 호르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을 지방 저장을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 세포는 잠겨버립니다. 지방은 안에 머물러 있고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저장된 지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도당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그 지방 세포들이 열립니다. 지방이 혈류로 방출되어 간호로 보내지고 케톤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단식을 강력하게 만드는 대사 스위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슐린을 높일까요? 주요한 두 가지는 설탕과 단백질입니다.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인슐린은 상승하지만 설탕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핵심 통찰은 지방이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칼로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지방 연소와 케톤 생성을 중단시킬 만큼 인슐린 수치를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식을 깨뜨리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MCT 오일입니다. MCT는 중세 중성지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보다 분자 구조가 짧은 특수한 형태의 지방이며 이 짧은 구조가 신체의 처리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버터나 올리브유, 육류의 지방을 먹으면 긴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위를 지나 소장으로 이동하고 담즙에 의해 분해된 후 림프계로 흡수되어 결국 간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MCT 오일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분자 구조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화 과정을 우회하여 장벽을 통해 직접 흡수된 뒤 문맥을 타고 간으로 곧장 이동합니다. 기다림이나 긴 여정이 필요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MCT가 간에 도달하면 인슐린 수치와 상관없이 간이 케톤을 생성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MCT를 다른 모든 지방과 구별되게 만드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다른 지방들은 단순히 인슐린을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MCT는 적극적으로 신체를 케톤 생성 상태로 밀어넣으며 이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MCT 오일을 추가하면 신체를 여전히 케톤 생성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지만 일종의 완충 장치를 제공하여 단식 상태를 더욱 견고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10g의 MCT 오일, 특히 C8이라고 불리는 종류를 섭취하면 단 2시간 이내에 혈중 케톤 수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카프릴산으로도 알려진 C8은 MCT 중 가장 케톤 생성 효과가 뛰어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유형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케톤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C8 함량이 높은 MCT 오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몸이 케토시스 상태로 가는 직행 통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케톤은 포도당과 관련된 에너지 급락 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단식 중에 MCT 오일을 사용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MCT 오일이 처음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티스푼 하나로 시작하여 1주에서 2주에 걸쳐 서서히 테이블스푼 하나까지 늘려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섭취하면 복통 경련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관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 적응 기간이 지나면 내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 항목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소비하고 있을 블랙커피와 무가당 차입니다. 이 음료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 이점은 단순히 칼로리가 없다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 이 음료들은 단식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을 포함하여 100가지 이상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이들은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구조인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몸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하여 세포가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도록 돕습니다. 일부 연구는 클로로겐산이 지방 산화를 증가시켜 몸이 더 빠른 속도로 지방을 분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는 단식 중에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결과입니다. 카페인 자체도 기여합니다. 카페인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산 방출을 자극하여 몸이 태울 수 있는 지방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합니다. 또한 대사율을 약간 높여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합니다. 따라서 블랙커피는 단지 단식을 깨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식이 시작한 지방, 연소 과정을 실제로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녹차 또한 비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특히 이 GC라고 불리는 폴리페놀과 적당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함께 지방 대사를 돕고 인슐린 반응 없이 부드럽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녹채는 커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초조함 없이 차분한 집중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테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블랙
또는 무가당입니다. 설탕을 넣는 순간 인슐린이 급증하고 지방 연소가 중단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설탕도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곧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다소 직관에 어긋나 보일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전자피나 바질 씨앗 같은 식품은 거의 순수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의 매혹적인 점은 우리 몸이 이를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섬유질을 분해하고 칼로리를 흡수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식품 라벨에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에너지는 신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흡수되지 않은 채 소화계를 통과합니다. 이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흡수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 섬유질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유질을 소화할 수 없지만 장내에 서식하는 수조개의 박테리아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은 수용성 섬유질을 먹이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라고 불리는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하며 이 박테리아들은 면역 체계 지원부터 기분 조절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섬유질을 먹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고 GLP1 및 PYY라고 불리는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로 이동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에 배가 부르며 필요한 영양소가 충족되었고 더 이상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장과 뇌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경로인 장뇌축이라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실제로는 신체 에너지로 사용될 어떤 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식 중의 허기를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장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고 그 대가로 박테리아들은 당신의 허기 신호를 꺼주는 것입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물학적 파트너십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7일에서 14일 동안 장기 단식을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물만 마셨고 다른 그룹은 물과 함께 인체가 흡수할 수 없지만 장내 박테리아는 소비할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 약 100칼로리 정도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 그룹은 단식 전 기간 동안 허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7일의 단식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12일이나 13일까지 단식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물만 마신 그룹은 훨씬 더 강렬한 허기를 경험했습니다. 연구진은 장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장기 단식에서 흔히 겪는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식 시간 중 허기로 고생하고 있다면 물에 차전자피 한 티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내 박테리아와 소통함으로써 허기를 잠재우는 것뿐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 커피에 무언가를 추가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헤비크림 유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이 등장합니다. 헤비크림은 거의 전체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이 사실상 전무하고 단백질도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유의미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커피에 헤비크림 한 테이블스푼을 넣는다고 해서 케토시스 상태에서 튕겨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헤비크림의 지방이 커피 속 폴리페놀, 일부와 결합하여 신체 흡수율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페놀의 이 점 일부는 잃을 수 있지만 단식 상태 자체는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헤비크림 한 티스푼은 약 50칼로리를 포함하며 이는 대개 허용 범위입니다. 하지만 3, 4테이블스푼씩 들이붓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식이 아니라 액체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견과류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논의할 만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단식을 깨뜨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황은 더 미묘합니다. 2021년 남가주 대학교 장수연구소 소장인 발터 롱고 박사는 10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단식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단식 중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팀은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칸 등 주로 견과류로 만든 영양바를 테스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5시간의 야간 단식 중에 이 바를 섭취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케톤 수치를 물만 마신 그룹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 견과류 기반 바를 먹은 그룹은 물만 마신 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케톤 생성을 유지했습니다. 즉, 단식을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허기를 덜 느꼈고 단식을 지속하기가 더 쉽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견과류의 성분 구성에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브라질 너트 피카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고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견과류를 한 줌 정도 적게 먹는 것은 케톤 생성을 중단시킬 만큼의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견과류나 단순히 볶은 견과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중의 소금과 후추 칠리 라임 또는 허니로스트와 같이 시즈닝이 된 견과류를 보는 순간 그 안에 숨겨진 설탕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설탕은 인슐린을 급증시켜 단식을 깨뜨릴 것입니다. 첨가물이 없는 견과류를 선택하고 한 줌 정도의 적은 양을 유지하며 지방이 가장 높고 단백질이 가장 낮은 종류를 고르십시오. 이제 논란이 많은 품목인 사골 국물과 콜라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상충되는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단식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직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둘 다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인슐린을 높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단식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더 복잡합니다. 인슐린 반응의 정도는 섭취한 단백질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칼로리 미만 또는 약 15g 미만의 소량의 단백질은 지방 연소와 케톤 생성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체지방 감량이라면 소량의 사골 국물이나 커피에 넣은 콜라겐 한 스푼 정도는 아마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식의 깊이가 약간 얕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방을 태우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단식 중에 일어나는 세포 청소 및 재활용 과정인 자가포식 오토파기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가포식은 케톤 생성보다 단백질 섭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골 국물에는 언급할 만한 추가적인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질의 사골 국물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을 포함한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 단식 중에는 이러한 미네랄을 잃을 수 있는데 사골 국물은 이를 보충해 주어 장기 단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피로 또는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무리에 앞서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몇 가지를 빠르게 언급하겠습니다. 검은 설탕이 없는 종류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음식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내 소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잠재적으로 단식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식용으로 시판되는 많은 보충제와 분말에는 숨겨진 설탕이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분표를 읽고 덱스트로스나 말토스처럼 오세로 이언에 끝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리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단식을 깨뜨릴 것입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주장하는 가미 음료들도 때때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맹물 블랙커피,
그리고 무가당차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남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기 단식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섭식창에 병력이 있는 경우,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저체중인 경우에는 단식 프로토콜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라도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심한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혼란, 또는 지속적인 메스꺼움을 경험한다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단식의 목표는 칼로리 제로가 아닙니다. 목표는 케톤 생성과 지방 연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특정 음식과 음료가 단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MCT 오일은 다른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간이 케톤을 생성하도록 강제합니다. 블랙커피와 차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고 지방 연소를 강화하는 폴리페놀을 제공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어 뇌로 허기를 줄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적은 양의 헤비크림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지방을 추가해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고지방 종류의 생견과류는 케토시스 상태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골 국물이나 콜라겐조차도 완전히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단식 목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각각의 뒤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인슐린 수치와 상관없이 MCT 오일이 케톤 생성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나요? 아니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박테리아를 먹여 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단식 중 허기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그들의 단식 여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단식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